안녕하십니까.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년도 3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가공이네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뭐 가공이 아니라 RPM도 높고 이동수도 굉장히 빠른, 주로 이거 쓰려고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를 쓴다든지 CBM 공구를 쓴다든지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일단 틀린 것은 항삭부터 정삭까지 한 번에 가공하려고 쓰는 거고요. 열처리된 소재는 가공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강 같은 경우는, 아니 고속도강이래, 고속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구 자체도 높은 걸 쓰고 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스톨의 입자 크기라고 하는 부분은 메쉬예요, 메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쉬라고 얘기하는데 사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뒤로 싹 돌려보면 번호가 있거든요. 1번부터 뭐 500번, 우리가 이제 500방, 1000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스톨도 어차피 면을 미는 거기 때문에 메쉬로 봤을 때 뭐 한 4에서 한 220 정도 되게 되면 거친 연삭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20에서 1200 정도. 그러니까 1200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연마요. 이게 넘어가면 1200방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뭐 우리가 아주 고운 정밀 연방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가 껴 있어요. 이상하게 240부터 8000번 정도까지 요 사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거친 걸 빼놓고 난다라면 두 개에 대한 부분에 고운 걸 하든지 일반 연마형도 번호에 대한 부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단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단위 중에서도 뭐 메쉬라고 하는 부분은 입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해머라고 해서 크게 막 내리치는 해머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손해머 있죠, 망치, 요걸로 통통 고무 망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녹이 있는 재료를 할 때는 보호 안경을 껴야 된다. 왜냐면 때리다 보면 녹이 반대로 튀어서 눈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큰 힘을 주면서 한다. 우리가 모든 망치질 할 때는요,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다가 점점 강하게 타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힘을 주면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뭐 장갑을 끼고 가공하지 않는다. 기름에 손에 묻으면 장갑을 끼고 가공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일단 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은 잘 안 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밀링 작업이에요. 각 작업을 하는 부분. 안전사항에 틀린 거. 가동 전에 작종, 내바, 이송, 급속이면 반드시 점검해야겠죠. 왜냐면 작업하고 있는데 얘가 안 돌아가 버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정면 커터로 절삭 작업할 때는 치 커버를 다 이렇게 덮어야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밀링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선반처럼 유동형 칩처럼 물려오는 게 아니라 끊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은 치 커버를 줘서 가능한 한 나 쪽으로, 더더군다나 뭐 하향 작업을 해버리면 전부 나 쪽으로 칩이 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요거는 얘에 대한 부분은 치 커버는 반드시 뭐 우리가 씌워놓고 해야지 안전사항에서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분할법이네요. 분할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n분의 24도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n분의 4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9분의 파이도로 각이 있는 거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분할법은 세 가지 있잖아요. 직접, 그 다음에 단식, 그 다음에 차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간접 분할법이라고 하는 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뭐 n분의 얼마로 가공할 것이냐, 분할해서 구멍, 몇 구멍에 몇 이제 회전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자, 기어 절삭하는 거네요. 창성법, 레크와 피니언이에요. 그죠? 내가 있는 부분에 레크와 피니언을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에서 가공하는 공구가 아닌 것은 브로치죠. 브로치는 뭐야? 브로칭 머신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쑥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공을 마치겠다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브로치는 기어 절삭 가공이 아닙니다. 그냥 제품의 형상을 관통시키는 가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보링 머신. 구멍을 넓혀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커트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링 머신에서 사용되는 공구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바이트겠죠. 그러니까 보링 공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바이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새는 이제 다이얼이 있어서 돌리면 앞으로 나오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엔드밀은 우리가 황삭정삭, 우리가 윤곽 가공할 때 쓰는 거. 커터라고 하는 부분은 키홈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길이의 윤곽을, 아버는 공구를 끼워주는 그런 중간에 어댑터라고도 지금 많이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성에서 자, 빌터 배지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점성이 좀 많은 것들이 바이트 끝에 달라붙어서
치핑처럼 나중에 날의 끝각을 이렇게 깨버리는 부분을 만드는 건데, 얘의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경사각을 작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경사각을 크게 줘야지만 약간 뾰족해질 거 아니에요. 앞에가 여유각이고요, 위에가 경사각인데 경사각을 작게 주면 여기 점점 들러붙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뾰족하게 되면 들러붙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물론 경사각도 앞면이 있고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적으로 우리가 구성인선을 줄 때는 경사각을 크게 한다, 뭐 아니면 윤활성이 좋은 절삭류를 사용한다, 여튼 안 들어붙게끔 만들어주면 빌트업 에지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날끝이 예리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표면 거칠기,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9번 공기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미터는 외경령 있고 내경 있고요, 두께 있고 포인트 있고 다 달라요. 더 심한 게 100분의 1까지 측정을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측정기인데, 얘는 뭐가 달라요 또? 버니아 캘리퍼스처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잴 수 있지 않다 이거예요. 다 재야 되는 것들.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압축 공기원을 쓴다. 공기니까. 공기는 무조건 압축해야 되죠. 비교 측정기 한 개로 마스터 측정이 가능하다. 이건 마스터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2개 있어야 돼요. 공기는.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뭐 타원이라든지 복잡한 형상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공기가 지나가면서 터치만 된다라면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선삭이네요. 길이가 400mm고요. 지름이 50인 둥근 일갑의 절삭 속도가 100, 1회전에 선삭을 했을 때의 절삭 시간 구하래요. 선반의 절삭 시간은 NF분의 L이잖아요. NF분의 L이에요. 자, 그러면 길이는 400이라고 아예 나왔으니까 400 주면 되는 것 같고요. N은 파이 D분의 1000V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곱해볼까요? 파이 곱하기 D가 50mm라고 나왔으니까 50, 1000 곱하기, 자, A에 대한 부분이 절삭 속도 100 곱하기 F 이송 속도 값, 여기 0.1이라고 나왔네요. 0.1 이렇게 주게 되면 값은 6.3이 나오더라. 이렇게 NF분, 그러니까 이게 밀링 속도 시간 다르고요, 선반 속도 시간, 드릴링 속도 시간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드릴 같은 경우는 높이값 H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NF분의 L로 구하시면 10번은 6.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분당이에요. 분당.